안양, 경기 강원을 오가는 서울 동북부의 중요한 관문이 이 땅이다. 왕들이 능행을 위해 지나는 길목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 중앙선이 개통하고 망우리 공동묘지가 문을 열면서 큰 변화를 가져온 망우동. 1963년 서울로 편입되어 도시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부도심 지역으로 성장하였다. 망우 동지와 신망우 동지. 낙이 망우는 무슨 뜻일까? 즐거이 근심을 잇는다. 망우로 시작하는 망우동과 역사문화공원 이야기, 여기서 시작한다. 사람은 여행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낯선 풍경,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우리와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키우게 된다. 그런 비교를 통해 스스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기도 하는 여행. 서울 역사박물관도 여행을 하는 곳. 다른 곳으로의 공간 여행이 아니라 다른 시대로의 시간 여행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서울 역사박물관의 유물 등록번호 1호는 망우 동지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군현 단위로 작성된 것에 비해서 동 단위로 쓰여진 귀한 지방지다. 망우 동지를 작성했다고 추정되는 가문 중 동네 정시 종중에서 박물관으로 기증한 유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망우 동지다. 당시 망우동의 자연 환경과 지역 인사들의 행적 등이 담겨 있다. 망우동은 동네 정씨와 의령남씨, 평산신씨가 600년 가까이 살아온 지역이다. 일제강점기 들어 의령남씨, 평산신씨의 집성촌이 해체되었고 동네 정씨의 집성촌은 2020년까지 이어오다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개발되면서 곳곳으로 흩어졌다. 조선시대의 망우리 고개는 경상도와 강원도에서 서울로 넘나들던 관동대로 평액길의 문턱이다. 이 고갯길이 신장로가 된 시기는 1900년으로 올라간다. 공무였던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게 비참히 시해당하는 을미사변이 터지자 고종은 동구릉 앞에 숭늉을 조성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중단한다. 그리고는 러시아 공관으로 망명을 단행했다. 파천을 마치는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명성황후로 책봉된 민비에 국장을 치른다. 홍릉은 왕릉과 황릉의 중간 형태로 독특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망우동을 지나는 길이 국장로가 되었다.
가까운 과거에 구리시 돌다리가 종점인 버스가 있었다. 청량리 중량교 망우리 가는 버스 안내양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차라리 죽으러 망우리 가요로 들렸다고 한다.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의 상징이었던 망우리 공동묘지가 근현대 역사와 인문학의 보고서를 다시 쓰게 하고 있다. 3.1 만세운동 민족 대표의 무덤부터 유관순 여사의 유해가 묻힌 이태원 합장묘, 민족 지도자 안창호 선생의 묘터, 박인환 시인, 이중섭 미술가 등 60명 안팎의 근현대 생각자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묘지에서 역사 공원으로 달바꿈한 파란만장했던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중랑구 망우동은 망우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계기로 동부 서울로 성장했다. 인구수는 1963년 2,325명에서 20년 만에 20배로 늘었다. 초중고등학교도 11개가 생겨났다. 1980년대의 망우리 현상이다. 망우동 주변에는 조선 왕실의 능이 다수 있었고 사대부의 묘도 수많이 자리 잡고 있다. 1933년 기존의 공동묘지를 통폐합하면서 늘어나는 묘지 수요에 대응해서 망우리 공동묘지가 들어섰다. 역사적 인물이 안치된 역사성이 인정되어서 2013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교통이 편해지면서 연탄공장, 시멘트 공장 등 산업시설도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변화한 망우동은 서울의 동북부를 대표하는 지역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만들어졌던 망우리 공동묘지가 시민들의 산책길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까지 변모한 모습을 소개한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한 역사 속의 인물과 뜻밖의 인물들이 망우리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 이분들의 길을 따라가 본다면 우리의 가까운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만날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경상, 산자의 공간도 부족했지만 죽은 자의 자리도 모자란 상태였다. 늘어나는 묘지 수요에 대응하여 망우리 공동묘지가 개장하였다. 도시 내 묘지의 축소 정책으로 점차 공동묘지는 사라졌고 망우리 묘지마저 가득 차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1974년 매장이 마무리되었다. 역사적 인물이 안치된 역사성이 인정되어 2013년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22년 명칭을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바꾸었다. 국민화가의 명성에 걸맞게 어느 예술가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미술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창작력을 불태우며 주옥 같은 작품을 남겼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림을 손에 놓지 않았던 화가. 그림 자료의 선택에 있어서도 어떠한 고의를 받지 않은 화가 이중섭. 6.25 전쟁이 일어나고 유엔군이 북진할 때 원산을 탈출하여 부산을 거쳐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사색의 길 서쪽 중간 부근, 국민강령탑이라 불리는 큰 돌탑이 있다. 최고와 할아버지는 이 탑을 쌓았다. 아차산 용마산 지킴이로 수십 년 동안 산에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한 봉사의 신이었다. 70대 중반에서 탑을 쌓기 시작하여 80대 초반에 완성하였다.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마음이 부자인 국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한다. 우리나라에 공동묘지가 처음 생겨난 것은 일제강점기. 1910년대 경성부는 미아리, 이태원 등 모두 19개의 공동묘지를 만들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없어졌고 마우리 공동묘지가 1933년부터 서울시에 공동묘지로 사용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사입토 오토사쿠는 어떤 사람일까? 1910년 대한제국 산림국 기사로 초빙되어 조선에 왔다. 기념식수 제도를 마련하였고 단순히 일임사상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산지수와 목재 생산을 의식하고 시행한 생각자였다. 일제의 산림정책의 총수로 수탈에 앞장서기도 했지만 우리나라 임업근대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도 받는 일본인. 그도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의 주인공. 일제 강점기에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린이날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 방정환 선생. 방정환 선생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라는 말은 100여 년 전 방정환 선생 덕분에 널리 쓰이게 되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인격이 있기에 나이에 걸맞게 존중받는 이름을 붙여주자고 생각했다. 어리지만 엄연한 사람이라는 뜻. 어린이라는 말을 널리 쓰자고 제안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고 어린이의 행복과 독립정신을 키우기 위해 만들어졌다. 어린이날은 일제의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희망과 미래를 상징하는 날이었다. 묻노니 여러분이시여 오늘 대한사회의 주인 되는 이가 얼마나 됩니까? 자기 민족 사회가 어떠한 이난과 비운에 처하였던지 그 방침과 계획대로
자기의 몸이 죽는 데까지 노력하는 자가 그 민족 사회의 책임을 중히 알고 있는 주인이다. 안창호 선생의 말이다. 일본 아마나시현 출신 아사카와 다쿠미 선생. 한국의 친구가 된 일본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산림 녹화에 이바지한 그는 우리 공예품에 반해 민속 문화와 도예 연구에도 큰 공을 세웠다. 실제 그의 묘비에는 한국의 삶과 미래를 사랑하고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다 간 일본인, 여기 한국에 흙이 되다 라고 적혀 있다. 한복을 입고 한국을 대변했다고 하니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참으로 쉽지 않았을 생애였다. 개항기의 의료인, 국어학자인 사람. 의학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일찍부터 서학을 동경하였고 중국에서 번역된 서양 의학책을 탐독하며 실력을 키웠다. 주시경 선생과 더불어 한글 가로쓰기를 주창한 선구자. 한글학자 지석영 선생도 망우리의 주인공이다. 서울 서쪽곳 아차산은 용마산 외의 망우산과도 연결된다. 망우산에 올라 주위를 둘러보면 뒤로는 한강이 흐르고 앞으로는 넓은 평지가 있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명당임을 알 수 있다. 망우산의 산책 코스를 도는 주민은 완전히 한바퀴 순환로입니다. 역사문화공원을 그리고 저기 잘 알고 있다. 저 북쪽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바퀴 이 도로만 따라가면 길 모르는 사람도 제자리로 와요. 이 한바퀴 순환로예요. 그리고 순환로 이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데 이 바깥쪽이 경사가 좀 급해서 묘지가 좀 작고 이 안쪽은 그 묘지가 많은데 아직도 국가 그 애국지사, 독립투사 이런 분들이 56명 정도가 지금도 여기에 아직 안장돼 있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관리를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번 나가면 다시는 여기 추가 공원은 이제 묘지는 못 쓰니까 앞으로 유명한 공원화 돼서 좋은 공원으로 쉼터도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망우동 이야기와 역사문화공원에 묻힌 사람들을 재조명하고 있다. 천호동 뭐 그렇죠. 근데 망우리 인물열전. 망우리 역사 속의 인물을 알리는 알림이자 지킴이신 작가 손에서 인물들은 다시 태어났다. 책 속에 담긴 인물들, 독립지사 등 유명 인사부터 평범한 일반 서민들까지 정치 깡패와 친일 행위자까지 실로 다양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기를 격동적이고도 치열하게 살다 간 이들의 삶과 철학, 희로애락이 오롯이 담겨 있다. 복잡 단안한 오늘의 대한민국 사회와 닮아 보인다. 이 책 속에 아로새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 시민들의 마음속에 오롯이 기억해야 할 이름들. 다시금 아로새겨진다. 이라고 하는 집에서 살았는데 작가의 아쉬움은 따로 있다. 북동궁에서 나온
세계 문화유산을 추진하다 지금은 원래 중단된 상태. 이제 그 다른 곳에 있다가 원형의 70%는 유지되어야 세계 유산 등록이 가능한데 서울은 서울대로, 구리시는 구리시대로 파헤쳐 원형을 훼손하고 있다는 아쉬움. 개인적으로 많이 항의하는 대목이다. 부정선거에서 촉발된 4.19 혁명.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학생과 시민 속에서 그도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가슴이 벅찼지만 기쁘지 않았다. 함께 있어야 할 아버지의 부재가 못내 아쉬웠다. 아버지가 체포되고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1년 6개월. 사형 집행이 9개월만 늦어졌더라면 아버지는 살아 계시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무혐의로 사법의 판결을 받았지만 국가반역죄로 사형당한 정치인 축산 조봉암 선생의 이야기다. 조금 걷다 만나는 독립운동가 겸 승려, 시인. 일제 강점기 때 님의 침묵을 출판하여 저항문학에 앞장섰고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했다. 종래의 무능한 불교를 개혁하고 불교의 현실 참여를 주장하였다. 고도의 운유법을 구사하여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 정신과 불교에 의한 중생 제도를 노래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이태원은 이방인들에게도 터전을 허락한 곳이기도 하지만 망자들에게도 땅을 내어준 곳이기도 하다. 이태원 일단은 과거 공동묘지였다. 하지만 이태원은 성에 가까운 지역, 공식적으로 묘지를 쓸 수가 없었다. 조선 후기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묘지가 들어선 것으로 보이고 있다. 3.1운동으로 투옥되어 옥사한 유관순 열사. 이태원에 묻혀있던 유관순 열사의 유해는 1936년에 파묘되었다. 3.1운동 당시 열사의 부모는 사망했고 오빠도 투옥되었다.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이름 모를 망자들과 함께 화장되었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합장되었다. 유관순 열사를 가장 가까이서 추모할 수 있는 곳이 여기다. 이태원 묘지 무연분묘 합장비와 유관순 열사 분묘 합장 표지비로 그 흔적이 남아있다. 나기망후, 망우리 공원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 시대를 성찰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개화기, 동학혁명부터 독재 정권에 대한 민주화 과정 등 대한민국의 기틀과 아픔이 망우 공원에 잠겨 있다. 망우리 공원의 인물들과 그들의 생애와 작품, 일화를 중심으로 시대 정신을 밝히길 바란다.
우리가 직접 발로 디디며 느껴보는 역사의 길 망우 역사문화공원